2020년 아이맥 네 번째 영상입니다. DDR 메모리 작동 원리, SSD 작동 원리 같은 좀 복잡한 걸 설명했더니 영상 길다, 잡설이 많다, 이런 질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했다가 격려의 댓글 보면 도로 정신 차리고 힘을 냈다가 저로서는 엄청난 혼돈의 시기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발전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봐 주시면 지금보다는 잘하는 날이 오겠죠. 이번 영상은 가벼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댓글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맥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문할 때 옵션 하나에 수십만원씩 하는 CPU나 GPU, SSD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값이 몸값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내 손이 직접 닿는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 고르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같은 노트북 PC가 컴퓨터 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른 지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맥북류를 구매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럴 땐 애플에서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를 구매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트랙패드는 맥북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것이 워낙에 훌륭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비싸기 때문이죠. 매직 마우스 2가 89,000원, 매직 키보드는 119,000원, 숫자 키가 추가된 매직 키보드 위드 뉴메릭 키패드는 149,000원입니다. 가격 관리를 잘하는 애플인 만큼 인터넷 최저가를 뒤져도 별 소득이 없죠. 마우스와 숫자 키 달린 키보드만 사도 238,000원. 쉽게 손이 가는 가격대는 아니죠. 하지만 아이맥은 다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그냥 주거든요. 다만 고민은 6만원 더 내고 마우스 대신 트랙패드를 고를 것인가, 여기에 3만원 더 내고 뉴메릭 키패드까지 추가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매직 마우스 2와 매직 트랙패드 2를 둘 다 사는 방법도 있긴 하군요. 먼저 매직 마우스 2냐 매직 트랙패드 2냐, 아이고 이름 길다. 지금부터는 그냥 마우스 트랙패드로 할게요. 이거 이름 제대로 부르려니까 제 혀가 꼬여서 안 되겠어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트랙패드 고르세요. 맥은 트랙패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데스크톱 최초로 포스 터치를 쓸 수 있도록 한 엄청난 놈이죠. 가로가 16cm, 세로는 11.4cm여서 널찍합니다. 자, 이 영상은 맥을 처음 구매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상황부터 보여드리죠. 윈도우에서 맥OS로 넘으면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내가 깔아놓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론치패드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트랙패드가 있으면 어찌하면 된다?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나타납니다. 키보드에 양손을 올려두고 타이핑하는 중이 아니라면 트랙패드에 항상 손을 올려두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든 빠르게 론치패드를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기만 하면 말이죠. 이런 사소한 것 말고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웹서핑할 때 마우스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모니터 잔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마우스를 쓸 때는 이렇게 하죠. 톡톡 이렇게 2번 터치, 되돌아올 때도 톡톡. 그런데 이게 단순 무식하게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커지면 좋겠는데 나름 또 스마트하게 한답시고 영역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폰 써본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트랙패드는 그냥 핀치 줌이 됩니다. 핀치 줌이 뭐냐면 이거요. 손가락으로 벌리기, 오므리기. 그리고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화면 만지듯 쓱쓱 화면 스크롤이 네 방향으로 다 되죠. 그리고 이 막강한 기능은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나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플이 만든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잘 됩니다. 27형 아이맥은 5K 모니터이다 보니까 MS 워드 문서를 100% 크기로 띄우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작죠? 그렇지만 트랙패드만 있다면 이렇게 쭉 키웠다가 도로 줄였다가 편하죠? 엑셀도 쭉 확대했다 축소하고, 포토샵도 이렇게 쭉 크게 봤다 줄이고, 파이널 컷 프로도 타임라인을 쭉 늘렸다가 줄이고. 마우스보다 좋은 점은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쓸어 올리면 현재 띄워놓은 모든 프로그램을 작은 창으로 보여주는 미션 컨트롤이나 이렇게 착 펼치면 데스크탑 배경만 남기고 모든 창이 싹 사라진다거나, 여기 트랙패드 오른쪽 끝을 잡아 끌면 알림 센터가 싹 열린다거나, 이렇게 꾹 누르면 포스 터치 달린 아이폰처럼 미리 보기 창이 열린다거나, 포스 터치 덕에 누르는 힘의 세기에 따라 동영상 재생 속도를 2배속, 5배속, 10배속, 30배속, 60배속까지 변경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빙그르르 회전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만약 윈도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쓱 밀기만 해도 윈도우가 나타나죠. 도로 싹 밀면 다시 맥OS로 돌아오고요. 윈도우로 갔다가 맥OS로 왔다가. 어때요? 괜찮죠?
게다가 상판이 유리이기 때문에 잘 긁히지도 않고 몇 년을 써도 더러워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는 새 것이고 하나는 쓰던 건데 별 차이 없죠. 영상 찍는다고 박박 닦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촉감이 아주 그냥 미쳤어요. 친구 사이라면 더 적나라한 표현이 있긴 한데 아주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갓난아기 엉덩이처럼 보들보들합니다. 단점은 없냐고요? 왜 없겠어요.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 놓고 쓰면 쾌적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숫자 키를 엄청 많이 써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누메릭 키패드와 함께 쓸 때는 책상이 넓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 같은 건 당연히 마우스가 압도적으로 편하죠. 기본형과 최고급형의 GPU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크래프트 2를 깔았는데 트랙패드 7년쯤 썼는데도 못해 먹겠더라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전 적응해서 괜찮은데 정밀하게 포인트 찍어야 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면 역시 마우스 쪽이 편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셋 다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렇게 다 사려면 179,000원이죠. 누메릭 키패드를 빼면 149,000원이고요. 전 매직 마우스 2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 첫 직장이 잡지사이다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맥을 만질 기회가 있었어요. 97년에 입사해서 그 뒤로 출시한 거의 대부분의 맥을 봐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애플 마우스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베터 터치 툴이라는 걸 깔면 매직 마우스 2로도 별별 제스처를 설정할 수 있긴 합니다. 마우스 상판이 멀티 터치여서 트랙패드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비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료인데 평생 라이선스가 약 2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쓰지 않습니다. 이 돈을 그냥 트랙패드로 변경하는 데 쓰세요. 단점은 충전을 라이트닝 케이블로 하는데 라이트닝 케이블을 하나 공짜로 끼워주니까 그건 마음에 들지만 하필이면 라이트닝 단자가 바닥에 붙어 있다는 것이 골치입니다. 충전할 땐 배 뒤집어 깐 볼품없는 상태로 둬야 하거든요. 그리고 충전 중엔 연결이 자동으로 끊기죠. 트랙패드도 이렇게 라이트닝으로 충전하면 되고 100% 충전하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한 상태에선 유선 키보드로 작동하고 충전하면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키와 키 사이가 벌어져 있는 형태를 섬처럼 둥둥 떠 있다 해서 아일랜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론 2003년에 소니가 바이오 노트북에 처음 적용시켰습니다. 과연 소니?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트랙패드 골라야 한다는 제 이야기 이제 납득하셨나요? 일단 트랙패드 골랐다가 뭔가 불편하면 그때 마우스를 또 사면 되니까요. 자, 그럼 애플케어 플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79,000원 주고 구매할 만하냐? 결국 이건데요. 저는 아이맥을 4대 쓰는 동안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전에는 애플케어 플러스가 아닌 그냥 애플케어였고 아이맥이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물건이 아닌데 굳이 뭐하러 돈을 또 쓰나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엔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유는 애플케어 플러스 소개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애플케어 플러스를 사면 보증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우발적인 손상, 그러니까 제품을 교체할 목적으로 일부러 부수는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파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뭘 집어던졌는데 그게 하필 아이맥 스크린에 맞아서 파사삭 깨졌다거나 기르는 반려동물이 키보드 위에 똥을... 더럽다 하지 말자. 아무튼 고의로 망가뜨린 것만 아니면 최대 2번까지 아이맥을 되살려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하지만 아이폰 스크린만 깨져도 얼만데 이 정도면 뭐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우선적으로 지원을 약속한다거나 글로벌 수리를 보증한다거나 이런 건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고 방문이나 픽업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건 괜찮네요. 27형 아이맥은 덩치가 덩치인데다 상당히 무거워서 애플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갖고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여기를 보시죠. 액세서리, 그러니까 아이맥을 주문할 때 함께 따라온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키보드를 교환해 본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외관상 손상이 없고 침수 흔적이 없으면 무상으로 교체해 주더라고요. 피를 쏟아서 재빨리 닦았는데도 키 몇 개가 들어갔다 제자리로 튀어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 가끔 있으시죠? 혹시나 해서 들고 갔더니 며칠 뒤 새 것으로 되돌아왔을 때의 그 쾌감.
3년 안에 키보드 한 번만 교체해도 본전은 뽑겠다 싶어서 큰 고민 안 하고 구매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애플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을 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진상 부리고 떼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들 서비스 센터는 좋은 일로 가지는 않잖아요. 워낙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한 분들이라 그런지 방어력 스탯이 굉장히 높아요. 쉽게 뚫리지 않죠.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요청해보세요. 잘 풀릴 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는 아이맥을 구매할 때 함께 주문하는 것이 편합니다. 60일 이내라면 구매할 수 있기는 한데 정상적인 제품인지 확인하는, 그러니까 고장난 걸 뒤늦게 보상받으려는 건 아닌가 체크하는 절차가 있어서 좀 귀찮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CPU, GPU, SSD를 업그레이드한 제 아이맥이 이 영상을 올리는 9월 16일 하루 전인 15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 만드느라 아직 개봉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맥에서 메모리 2개를 뽑아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아마도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영상에 응원 보내주신 분들께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리고 댓글로 재미있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번 2020년 아이맥은 메모리를 혼용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선물로 드리는 애플 순정 메모리가 꽤 쓸모있을 것 같네요. 구독하시고 딱 기다리세요. 제가 새 아이맥에서 메모리를 뽑은 뒤 이벤트 공지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